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저녁 6시 반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잉 737 맥스 8 사고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비행기가 자카르타를 이륙한 직후에 떨어져 가지고 189명이 사망했을 때부터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추적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똑같은 기종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륙 직후에 떨어져서 157명이 죽음으로써 최신 기종이 한 5달 사이에 2건의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346명이 죽는 세계 항공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 느낌, 기자로서의 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불행하게도 적중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보잉이 연루가 돼 있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감독기관이니까 여기가 또 연루가 돼가지고 보잉과 FAA가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나오도록 뭘 했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집중적으로 지금 전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연방수사국 그리고 미국 연방검찰 또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의 교통부가 아주 입체적으로 지금 보잉과 FAA를 상대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동안에 FAA는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타임스와 이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경쟁적으로 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종은 거기가 이 뉴욕타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10월 라이온 에어, 인도네시아 항공사입니다. 라이온 에어의 추락 사건 났을 때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나니까 그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심층 취재에 앞장서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오늘 또 발굴해낸 정보를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라이온 에어 610편 보잉 737 맥스 8에는 18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륙 12분 뒤에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용케 이 비행 기록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녹음 장치도 찾아냈어요. 보이스 레코더라고 하는데 이게 조종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표, 공개 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그 녹음 장치를 들었던 인도네시아 조사 반원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이륙하여서 올라가자마자 이 비행기가 갑자기 기수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기수가 계속 내려가니까 조종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수가 내려가면은 조금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이 20번 업앤다운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12분 뒤에 5,000피트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조종사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이 슈레자라는 이 주조종사죠. 주조종사는 조종을 부조종사 코파일럿한테 맡겨놓고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매뉴얼을 막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고인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뒤지고 있었고 부조종사가 조종을 맡고 있었는데 부조종사가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이 비행기가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종사는 이름이 하르비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매뉴얼을 뒤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속수무책으로서 하느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비행기가 지금 이륙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인은 뭐 거의 밝혀졌습니다. 이 비행기 앞에 센서가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센서는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의 각도를 재는 센서가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아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날아갈 때 이 각도를 재는 센서 2개 중에 하나가 오작동을 했어요. 오작동을 보내버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되면은 실속이 됩니다. 비행기가 벌써 이렇게 각도가 들렸다고 정보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엔티-스톨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다. 즉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이 기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센서가 이렇게 각도를 만들면서 날고 있다고 오작동을 잘못된 신호를 보내니까 기술을 낮추게 된 겁니다. 즉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기술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추니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조금 올리면 또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조종사 다 반응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보잉의 실책이 나옵니다. 이 자동 실속 방지 장치에 대해서 조종사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시뮬레이터로서 훈련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 조종사는 떨어질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스위치 2개를 끄고 2개를 끄는 겁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스위치를 2개를 꺼야 돼요. 2개를 끄고 그 다음에 다른 장치를 돌려가지고 비행기의 자꾸 내려가는 기술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세 동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 2 조종사는 그런 작동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작동법을 교육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 보잉이 이 비행기를 팔 때 보잉 737을 팔 때 이런 새로운 장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 자동 장치가 잘못 작동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서 그 장치를 꺼버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훈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2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은 계속 매뉴얼을 뒤지면서 찾는 것이고 공부해가면서 지금 비행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공부해가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때의 조종실의 급박하면서도 절망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를 출발한 비행기도 이렇게 6분 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다가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다가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6분 뒤에 떨어졌는데 이 상황도 인도네시아 사고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비행기의 파편을 주워 보니까
뒷날개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뒷날개 부분에 스테빌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들려 있었다는 것은 비행기 기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인데, 들려 있으면 비행기 기수가 내려가죠. 내려간다는 뜻인데, 이 비행기도, 그러니까 아디스 아바바에서 떨어진 에티오피아 항공도 아마 이 라이온 에어, 인도네시아 비행기처럼 비슷한 사고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도 보이스 레코더하고 비행 기록 장치가 지금 유럽으로 가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사기관, 미국 의회의 주된 관점은 이렇게 불안정한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으며 이게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엔티스톨 시스템을 왜 장착을 했으며, 장착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조종사들에게 별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몰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여기는 규정에 중대한 생략이 있었고, FAA가 연방항공청이 보잉의 로비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보잉을 봐주려고 하다가 결국 안전을 소홀하게 해가지고 346명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잉과 FAA는 세계 항공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특히 작년에 라이온 에어가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보잉의 태도가 상상하면 화가 날 정도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고 우리 더 고칠 것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 늦게서 보잉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바꿔가지고 유사사고가 안 나오도록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미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역시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프랑스의 본부를 둔 에어버스에서 A320이라는 비행기를 출시를 하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잉 737을 개조해서 신형으로 만들어낸 게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8인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다시 개조를 하면서 엔진을 바꿨습니다. 엔진을 바꾸니까 이 비행기가 균형을 잃고 자꾸 앞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속 방지 장치를 붙였는데 이게 문제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항공사는 기름은 적게 들고 길게 날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조종사들이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을 더 많이 교육시킨다든지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도록 비행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항공사에서 사주지를 않으니까 이 보잉사에서도 보잉 737 맥스 8에 새로 붙인 이 엔티 스톨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뭐 비슷하니까 이거 따로 교육 안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특별히 교육을 받았어야 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훈련을 했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게 이번에 또 하나 밝혀진 게 이 센서 있습니다. 이 비행기 각도를 재는 이 센서가 잘못 작동하면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밝혀졌는데 이게 센서가 2개가 있었어요. 2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작동을 해도 엔티스톨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비행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센서 2개가 다 오작동을, 2개가 다 어긋나는 정보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제가 2개가, 센서 2개가 같은 정보, 같은 각도를 보냈을 때만
작동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오작동으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을 뭐 바꾼다고 그럽니다. 보잉이라고 하면은 B-29도 만들고 뭐 B-52도 만들고 전보 보잉 747도 만들고 해가지고 세계 항공 산업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회사입니다. 1년에 매출액이 요새 1,000억 달러가 되고 더구나 이 보잉 737 맥스 8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보잉이 가장 많이 판 비행기가 보잉 737 시리즈입니다. 특히 이 지금 사고 일으킨 기종은 벌써 주문을 한 5천 대를 받아 놓았습니다.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 넘어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를 이미 오다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 사고가 나서 세계 떠다니던 350대가 다 지금 비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출발이 결국 보잉과 연방항공청 FAA의 임명 경시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